샌드차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거여 거여, 멋져 멋져라는 곡을 통해서 또 한번 몽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TMI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직접 우쿨렐레를 연주해서 영상을 올렸었죠. 사실 제가 직접 이렇게 연주할 생각까지는 처음부터 없었고, 늘 그래왔듯이 기존 몽골 영상에다가 자막을 더하는 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존 영상 제작자분들께 그 사용 허가를 받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 더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께 한시라도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부족하게나마 직접 이렇게 연주를 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래도 너 했었다고 이 정도면 잘했다고 네,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 정말 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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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힘을 얻어서 또 이번 영상도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요, 정말 몽골어 초보, 그러니까 몽골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그 외국인 분들께 장기자랑용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곡이에요. 이 곡이 모든 유치원에서 가르치도록 엄숙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몽골에서 유년 시절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정말 그야말로 국민 동요입니다. 그래서 곧 차강살 몽골의 설날 그리고 또 뭐 학교 개강이라든지 회사에서도 또 새로운 그 상반기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다 같이 이제 뭐 회식하는 자리라든가 이렇게 뭔가 장기자랑 노래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이 곡을 불러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그 연말에 보고 계신 분이라면 그 몽골에 빠질 수 없는 정말 명절만큼이나 큰 행사가 있죠. 신질, 그 송년회가 있죠. 그래서 송년회 때도 한번 불러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곡에서 보게 될 문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학습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난번 새해가 왔네 해설 영상처럼 이번에도 한번 이렇게 각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마다 색깔을 다르게 칠해봤습니다. 짧은 곡인데도 나름 그 문법이 5개나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같은 표현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새해가 왔네 영상만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저 감탄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몽골어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음 조화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사제곱이 이제는 익숙하시겠죠? 네,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뜻인데요. 어미가 붙는 그 단어 안에 어떤 모음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단어 바로 뒤에, 그러니까 띄어쓰기 없이 바로 단어 뒤에 붙는 그런 어미 형태로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곡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앞 단어와 이 감탄사 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미는 아니고요. 감탄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언어학자분들에 따라서는 이거를 뭐 감탄사가 아닌 그냥 첨사라고도 이렇게 구분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는 뭐 이렇게 전공으로 공부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편의상 감탄사라고 그냥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탄사는 크게 나눠보면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대를 부를 때, 그러니까 누구누구야라고 이렇게 뭐 제 이름이 승은이니까 승은아 뭐 이렇게 부를 때 그 아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감정을 강조할 때. 그야말로 이제 감탄사, 그 본연의 목적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감정이 있다면 그걸 좀 더 이렇게 크게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이 곡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 용도인 상대를 부를 때 용도는 아니고 그 감정을 강조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래도 상대를 부를 때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니까 그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참고 삼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따로 이렇게 한번 띄워봤는데요. 상대를 부를 때, 그러니까 누구누구, 뭐 승은, 그리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선미야, 뭐 이런 이렇게 부르는 그때 그런 용도로 쓰일 때는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에만 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박쉬, 그다음 다락, 이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자시를, 그다음에 기를, 벌써, 툭스, 이런 이렇게 자음으로 끝난 단어에 붙였죠. 네, 그래서 그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굳이 이런 오, 예, 뭐 이런 걸 붙이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있는 그대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모음으로 끝난 이름, 뭐 이렇게 채기라는 이름 몽골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들어봤을 텐데요. 체기를 보시면 이제 중성모, 이렇게 모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체기에 뭐 이렇게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체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한국어에서는 누구누구 야, 누구 이렇게 부를 때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그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야라는 거를요. 근데 몽골어에서는 이제 자신보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이걸 붙여줍니다. 자음으로 끝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박씨 선생님이란 뜻이죠. 선생님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자신보다 나이가 이렇게 많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혹시나 어린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존경을 담아서 보통 이제 존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다락 이거는 이제 상사, 그러니까 대장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직장에 자신보다 직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다라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또 옆에는 자실할도 마찬가지로 사장님이란 뜻인데요. 그렇게 나보다 이렇게 위치나 아니면 나이가 높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언제 어떤 형태를 붙였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 단어들을 보시면 다 이렇게 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에 맞춰서 끝에도 이렇게 아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박샤 하면은 선생님, 교수님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 다르가 하면은 상사님 뭐 이렇게 한국어로는 상사님이라고 안 해서 좀 어색하긴 한데 이제 자기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다르가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자이랄라 이러면은 이제 사장님 아니면 뭐 총장님 이렇게 아니면 회장도 되겠네요. 그래서 회장님 뭐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르시라는 이제 요 밑에 세 개는 다 사람 이름이에요. 기르스, 벌써, 둑스 다 사람 이름인데 이제 기르의 경우에는 여기 다 에가 들어갔죠. 그래서 끝에도 여기에 맞춰서 기르세 이렇게 부르게 되고 벌써라는 이름에는 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벌써 이렇게 어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둑스라는 이름에는 우가 들어갔죠. 그래서 둑소 이렇게 우를 붙여서 불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르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게렐아 벌더리야 아니면 툭스야 아니면 이렇게 씨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게렐씨, 벌더씨, 툭씨 이렇게 그래서 어떤 대상을 호칭을 할 때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용도도 감탄사가 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하나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죠. 다락이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단어들은 보면 다 이렇게 자음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다락은 모음으로 끝났는데 왜 여기 이렇게 감탄사를 호칭 감탄사를 붙여줄 수 있지라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좋은 질문입니다. 네, 다락은요 쓸 때는 이렇게 개를 먼저 쓰고 아를 써서 사실 그 철자 그대로 읽으면 다르가가 되죠. 모음으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읽을 땐 다락이라고 읽고 그러니까 읽을 때는 자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읽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를 붙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음으로 끝난 것처럼요. 쓸 때는 모음으로 끝났지만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전통 문자로 쓰던 그런 관습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러분 몽골 오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중국의 내몽골 가셨던 분들이라면 더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세로 문자 보신 적 있으시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아주 서투르게 썼는데 이게 몽골이라는 단어를 전통 문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 문자상으로는 이 다락이라는 단어를 이 키릴 문자로 쓴 것처럼 다르가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던 그 관습이 키릴 문자 알파벳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제 옮겨와서 다르가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모든 단어가 그렇진 않고 가끔 이렇게 관습이 남아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이거는 왜 갑자기 좀 다르지? 이렇게 좀 의아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전통 문자를 쓰던 관습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이해하시기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쓸 때, 이렇게 키릴 알파벳으로 썼을 때는 이렇게 모음으로 끝났어도, 읽을 땐 다락이라고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감탄사를 붙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곡에서는 이 감탄사, 여기 단어들 뒤에 붙은 감탄사들이 그 상태를 부르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감정, 그 상태를 강조하는 목적으로 쓰였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세 줄 가사에 동일하게 이제 비쉬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끝에 이렇게 에라고 감탄사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비쉬를 보면은 뜻이 아니다,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거 비쉬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아니에요인데 여기에다가 에를 더 붙여주면은 이게 좀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가 아니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의 느낌표를 붙인 형태 아니면 아니라고요. 이렇게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비쉬라고 할 때보다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하게 표현하는 형태로 이렇게 비쉬 말고도 이제 뒤에 이렇게 슈라는 첨사를 붙여서 이렇게 비슈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이건 좀 더 강한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쫙 정리해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비쉐 아니면 비슈 아니면 비시대, 비시대 뭐 이렇게 끝에 붙이는 형태들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이렇게 쫙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 애만 보도록 할게요. 비쉬에 에가 붙으면 그 아니에요에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는 뉘앙스가 있고, 방금 이 슈를 말씀드린 이유는 비슈도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비쉬가 비슈보다는 좀 더, 덜 강해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해줬고, 팀이 있죠, 밑에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팀이라고 하면은, 네, 그래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애가 붙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의 느낌표가 붙은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요. 이렇게, 그렇다는 어떤 그 상태, 그리고 이렇게 그런 긍정하는 상태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이 네 가지 형태 중에서, 그러니까 아, 에, 오 중에서 왜 에가 붙었는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기에 앞단어에 이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는 사실 중성 모음인데, 이게 모음 조화를 시킬 때는, 뒤에 에 형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에를 붙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쉐 이렇게 됐고요. 팀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중성모음 이와 하가시 그 그러니까 반중성모음이 들어갔는데 여기도 모음 조화를 할 때는 에를 붙여주기 때문에 네, 팀에 이렇게 강조하는 형태로 이렇게 에를 붙여주게 됐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단어를 보시면 거의 멋지다 네, 그런 뜻인데 여기에는 보시면 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어에 맞춰서 그 뒤에도 어를 붙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의요. 이렇게 멋져요. 라고 그냥 거의만 해도 멋져요라는 뜻은 되지만 어를 붙여서 진짜 멋져요. 그러니까 좀 멋지다라는 그런 감탄하는 걸 좀 더 강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슈 말씀드렸었는데 이 슈는 이 팀에도 붙을 수 있고 거의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슈라면은 그래 진짜 그래라고 이렇게 좀 더 강하게 강조를 해주는 형태가 되겠고, 그러니까 에를 붙이는 것보다 좀 더 강한 형태가 되겠고, 여기 거의에도 거의 슈라고 하면은 진짜 멋지다 이렇게 더 강하게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와 슈 둘 다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혹시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한 시리즈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귀어미입니다. 이 재귀어미는 우리가 그 새해가 왔네, 신질일 때라는 그 노래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 문법이에요. 그쵸? 감탄사랑 형태가 되게 거의 똑같아요. 그쵸? 여기 아가 이제 사제곱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우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내는 건데 방금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띄어쓰기의 차이입니다. 방금은 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미는 아니고 감탄사 형태입니다. 그런데 제귀 어미는요, 어미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단어의 끝에, 그러니까
어가 그 말어고 미가 꼬리 미인데 그 단어의 꼬리에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띄어쓰기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규 어미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어미의 역할이 뭐냐면 그 해당 단어, 그러니까 이 재규 어미가 붙은 단어가 그 주어의 것이라는 것, 주어의 소속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한번 가사 속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치라는 단어가 이 귀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애가 붙었죠. 그러면은 귀는 귀인데 누구의 귀? 주어의 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주어가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 그 주어가 누구일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뒤에 나올 문법이라서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제기어미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노래 전체에서 주어는 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는 나가 되니까 그 귀는 귀인데 누구의 귀냐면 나의 귀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귀를 스스로 씻을 거예요.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귀는 귀인데 주어의 귀라는 거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에를 붙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단어는 홉차스라는 단어인데 이 옷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귀어음이 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 장모음이 붙는 거죠. 그래서 장모음이 붙을 때는 끝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단모음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여기 홉차스 원래는 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곱사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원래 아가 들어가 있었는데 아를 없애준 거예요. 이게 그냥 문법상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게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굳이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홉차싸 이렇게 하면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홉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여서 발음하는 게 좀 더 경제적이어서 아마 이렇게 문법이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장모음 어미가 붙게 되면 제일 끝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단모음이 사라진다는 거.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홉세스라고 하면 옷인데 누구의 옷? 바로 주어의 옷입니다. 근데 아까 주어가 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홉자 어러우가야라고 하면은 나의 옷을 스스로 씻을 거예요.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자, H, 아우. 라고 하면은 이제 H가 엄마, 아우가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대는 어미예요. 제가 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바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입니다. 팔격 중에 어디에, 그러니까 장소라든지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그 어떤 주는 대상을 나타내는 때 쓰는 그 대나 태 어미가 붙은 형태인데 여기서는 대나 태 중에서 대가 붙었어요. 그래서 어, H out까지가 그 엄마 아빠께라는 것이고 여기에 아가 붙었습니다. 자, 그냥 엄마 아빠께라고 하면 또 누구의 엄마 아빠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엄마 아빠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어의 엄마 아빠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가 붙었습니다. 자, 왜 아가 붙었을까요? 네, 그렇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아우라는 단어에 아라는 모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라는 모음에 조화를 시켜서 아를 붙여준 겁니다. 네. 그, 여기서 주어가 H, out 둘 다 주어긴 한데, 이 엄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어의 꼬리, 그러니까 제일 끝에 붙여주는 제일 끝에 붙여주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단어에 맞춰줍니다. 제일 끝에 들어간 단어의 모음에 맞춰주기 때문에 이 H, 여기 H에는 A가 들어가 있고 아우에는 아가 들어가 있어서 서로 다르지만 아우가 제일 끝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아를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규어미라는 것은 그 어미가 붙은 단어가 주어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 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인칭 종결어미입니다. 말이 또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인칭은 나 또는 우리인 거죠. 네. 그래서 1인칭 주어에 붙는 그런 종결 어미입니다. 자, 어미는 어미인데 종결 어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미들 중에 어미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예 종결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그 어미들이,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어미들이 여러 개 이렇게 막 붙을 수 있는데 연결되어서 그 중에서 제일 나중에 오는 말 그대로 그 단어를 종결시켜주는 그런 어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결어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1인칭 종결어미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우리 그러니까 나나 우리의, 즉 1인칭 주어의 결심 또는 바램을 표현하는 그런 야, 예, 여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1인칭 종결어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뭐뭐 하노라 이렇게 어떤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1인칭 종결어미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노래에 나온 1인칭 종결어미 즉 그 나나 우리의 어떤 결심 저 뭐 할 거예요 또는 바램 우리 뭐 하면 좋겠어요 뭐 합시다 이거에 해당되는 종결어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선택지가 있어요. 그쵸? 1인칭 주어. 그러니까 1인칭 주어가 나도 될 수 있지만 우리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결심 또는 또 바램이래요. 즉, 할게요나 합시다. 둘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도 나나 우리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할게요인지 합시다인지도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를 이렇게 경우의 수를 네 가지나 주는 그런 네, 종결어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나인지 우리인지 할게요인지 합시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문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 나와 있는 다른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사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 제일 첫 번째 문장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취해, 얼어, 오가이라는 문장입니다. 먼저 뭐부터 설명을 드릴 거냐면, 제가 앞에서 재규어미 설명드릴 때, 주어가 문장에 이렇게 확실하게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자, 지금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가 안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 문장의 서술어, 그러니까 동사나 어떤 상태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몽골어도 한국어랑 마찬가지로 주어가 맨 앞에 오고 서술어가 맨 뒤에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일 끝에를 봐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끝에를 봤더니 오가 이야 이렇게 야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야라는 거는 1인칭 종결어미니까 1인칭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야, 예, 여, 이 형태는 2인칭, 즉, 너나 당신 또는 3인칭, 그것, 이런 것이 주어일 때는 붙을 수가 없는 그런 어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나, 예나 여를 보셨다면은, 이거는 주어가 1인칭이겠다. 그러니까 나 또는 우리이겠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또는 우리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또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문장의 다른 단어들을 봐주면 됩니다. 이거는 또 어휘력이랑 또 문법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치흐라는 건 아까 이제 재규어 밑에도 나왔었는데 이게 귀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귀는 딱히 힌트가 없어 보여요. 자, 그다음 어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로라는 거는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또 다른 형태가 뭐가 있냐면 얼스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 한번 적어 드릴게요. 얼스터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 둘 다 뜻은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게 됩니다. 자, 주어가 그냥 단수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이면은 어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 또는 그녀 뭐 이렇게 한 명일 경우에는 그냥 어로가 됩니다. 그런데 주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라든지 아니면 뭐 그들이라든지 그렇게 여러 명일 경우에는 all 수도 이 위에 있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all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주어가 한 명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나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이 동사, 이 서술어 부분에 있는데요. 그냥 오가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근데
만약에 주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쓰게 되냐면은, 오가이라고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말 중에, 제일 쉬운 인사말 중에, 센베노 있죠? 센베노도 있지만, 어떨 경우에는, 제가 오늘 영상 첫머리에도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센베츠가노, 이렇게, 츠가를 넣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주어가, 복수일 경우,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츠가를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가츠가이가 아니라 오가이가 진짜 오가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또 단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어가 우리가 아닌 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라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할게요 또는 합시다인데요. 이건 사실은 그 주어가 나인지 우리인지만 판단이 되면은 바로 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주어가 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냈죠. 그러면은, 내가 할게요 라고는 해도 내가 합시다 라고 하지는 않죠. 그건 좀 어색하고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면 합시다는 주어가 여러 명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시다가 아니라 할게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나 또는 우리인지 또 할게요 또는 합시다인지 판단하는 법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죠. 야, 예, 여가 단어 제일 끝에 오면은 이로 발음이 되지만 길게 느려 말하거나 또 바로 뒤에 모음이 오면 원래대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께서 혹시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어떨 때는 여기 보시면 오가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어떨 때는 오가이라고 발음을 했었고요, 아까. 어떨 때는 오가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 부르는 영상에서도 오가야라고 발음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또는 야 두 가지로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경우를 제가 여기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 단어 제일 끝에 오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가 단어 제일 끝에 왔죠?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 말할 때는 보통 오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게 느려서 말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합시다 이렇게 아니면 그랬지 이렇게 좀 길게 느려 말하는 그런 경우야. 그럴 때는 오가이가 아니라 이렇게 원래 발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이 자음의 원래 발음은 야죠. 그래서 오가야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라고 해도 야라고 해도 뭐 이렇게 맞고 틀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보통 그냥 짧게 말을 할 때는 오가이 이렇게 하고 길게 느려서 말할 때는 이렇게 야 오가야 이렇게 야가 된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그래서 이게 길게 느려서 말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바로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마침 앞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거의어라는 부분입니다. 어, 여기서도 보시면 이 거의라는 단어에 그 여가 제일 끝에 왔죠. 그러면은 이 거의라는 한 단어만 발음할 때는 거의 이렇게 거의라고 이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지금 모음이 왔죠. 장모음 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랑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발음을 할 때는 이게 원래 발음대로 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거의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도 빨리 발음하면은 거의요, 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발음은 거의지만은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뒤에 모음이 올 때는 여처럼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거의요, 이렇게요. 자, 그렇게 발음을 살펴봤고, 그러면은 어떤 때 야가 붙고, 어떤 때 얘가 붙고, 어떤 때 여가 붙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여기 밑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는 끝에 야가 붙은 예시밖에 없네요. 그래서 야가 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남성 모음이 들어간 단어이고, 그 단어의 어근이 모음 또는, 경음부로 끝날 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여기 앞에 경음부호를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야를 붙여주는 경우인데 그거는 남성 모음이 들어간 단어고 어근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 압니다.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쵸?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아예 안 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냥 야, 예, 여를 붙일 수 있고, 이렇게 그 남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또 여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단어의 어근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붙여지는구나. 이 정도 감만 잡으셔도 어,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막 외워야 될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느낌인지 한번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오가이를 보시면 기본형 단어는 오가흐예요. 그런데 이 오가흐의 어근이 여기까지거든요. 오가까지가 어근이에요. 이 어근도 사실 이렇게 몽골어 단어를 많이 보다 보면은 어근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그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어근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네이버 사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지금 네이버 몽골어 사전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오가흐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대가 그어져서 구분을 해놓고 있죠. 그러면 이 구분선 앞까지가 어근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근이 혹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아시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이버 사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근이 이까지라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미를 붙일 때는요, 원래 기본형에는 해, 이 X 모양 해요. 이거가 붙어 있지만 어근을 붙일 때는 이 끝에 어근 뒷부분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오가에다가 야를 붙여서 오가이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최종적인 형태는 이게 됐는데 왜 야를 붙여줬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남성 모음이고 그리고 어근이 이제 모음으로 끝났으면은 야를 바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가에다가 바로 야를 붙인 거예요. 밑에 또 다른 경우도 있었죠. 남성 모음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오가의 아가 남성 모음인 거죠. 네, 그리고 어근이 이제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앞에 경음부호를 붙이고 야를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어근이 끝난 게 아예요. 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음부호를 붙이고 어, 이 야를 붙이지는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맞습니다. 지금 혹시나 이해 안 되시더라도 괜찮아요. 네.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어, 그 남성 모음이냐 여성 모음이냐 그리고 어근이 모음으로 끝났냐 자음으로 끝났냐 그리고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네요. 여기 경음부호로 끝났냐. 이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 야, 여, 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그 정도 감만 잡으셔도 네,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는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오가이에 이렇게 야가 붙게 됐고요. 그 밑에 토슬라에 이 야가 붙어서 토슬리 이렇게 된 단어를 또 보겠습니다. 원래 그 기본형은 토슬라입니다. 그리고 어근이 어디까지냐면요. 토슬라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남성 모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토슬라에 바로 야를 붙여서 토슬라이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원래 문법에 따라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제 법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이죠. 이거는 좀 예외로 생각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토슬라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이제 바로 야를 붙이면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특이하게 그 어미를 붙일 때는 아가 앞자리로 갑자기 자리 이동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끝이 L로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남성 모음이고 어근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그 경음부호를 붙이고 야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스까지 하고 그다음에 경음부호를 넣고 그다음에 야를 붙여주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정말 초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야, 예, 여가 붙는 경우에는, 할게요, 합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이제 주어에 따라서 그 둘 중에 하나를 할게요든 합시다를 판단해주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나였으니까 할게요가 되어서, 여기 오가
씻다라는 단어에 할 기호가 붙어서 씻을 기호라는 뜻이 되었고, 토슬락, 돕다라는 뜻의 할 기호가 붙어서 도울 기호라고 번역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혹시나 지금 이제 몽골을 전공하신다거나 몽장문을 하셔야 되는 분들께 필요하실까 해서 제가 좀 더 심화된 설명을 뒤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요. 어떨 때 이렇게 뭐 경음부호를 넣고 안 넣고 이 야, 예, 여를 붙이게 되는지 이런 거요. 근데 이거는 좀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나는 굳이 지금 이까지 알 필요는 없다 하시는 분께서는 스킵하시면 되고, 나는 좀 더 심화된 문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뒤이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화 과정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거요. 네, 이거 좀 어려운 부분 맞아요. 처음엔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신 여러분, 멋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말로 풀어놓으니까 좀 긴데요. 아까 이렇게 설명을 잠시 드렸던 것처럼, 그 남성 모음이냐, 여성 모음이냐, 그 다음에 어근이 어떻게 끝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몽골어 단어들을, 그러니까 몽골어 문장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은 저절로 좀 익혀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내가 다 외워야 돼, 막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익혀질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토슬라크라는 단어처럼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 문법 원래 기본 설명에 또 안 맞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걸 아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어민들도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예시 단어들을 보면서, 각각의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입니다. 야는 그 단어, 이 어미가 붙을 단어에 남성 모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근이 모음 또는 연음부, 그 주울니템득이라고 하죠. 네, 주울니템득으로 끝났을 때, 앞에 뭐 이렇게 두 번째 경우처럼 이렇게 경음부라든지 아니면 네 번째 경우처럼 연음부 이런 걸 따로 더 붙이지 않고 바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질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아질라흐라는 거는 뭐 일하다라는 뜻인데 어근이 아질라까지예요. 자, 그러면은 남성 모음이 들어가 있고 그 어근이 모음으로 끝났구나. 그러면 바로 붙이면 되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질라이 아니면 좀 더 길게 발음하거나 뒤에 뭐 모음이 있을 경우에는 아질라야 뭐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그 남성 모음 네, 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근이 어, 그 연음부호로 끝난 경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원래는 이로 적혀 있어요. 그쵸? 근데 어근은 사실은 이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연음부호, 주어니템 득으로 끝났습니다. 이것도 좀 심화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어근이 원래 이렇게 연음부호로 끝났으면은 뒤에 다른 자음을 연결할 때 이 연음부호가 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여는 부호지만은 뒤에 해라는 그 자음이 왔기 때문에 베리흐라고 이렇게 이로 바뀐 형태로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어렵죠? 아무튼 그래서 베리흐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여기 항상 모든 그 동사의 기본형은 해로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해 앞에 이가 있는 경우는 이거 어근이 주얼리템드 연음부호로 끝났겠다라고 추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근이 연음부호로 끝난 경우니까 그냥 이 1인칭 종결어미 야를 바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리 또는 베리아 길게 발음할 경우에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야나 여를 붙이는 건데 그냥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 핫도그인템 경음부호를 앞에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붙여주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그 단어가 남성 모음이 들어간 단어고 어근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 단어를 바로 볼게요. 야와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의 어근은 야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야우에는 야, 남성 모음이 들어가 있고 왜 어근이 자음으로 끝났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야를 붙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핫토긴 템득을 넣고 나서 어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
야위가 됩니다. 원래 이 부호 자체는 발음은 없는데, 지금 야가 제일 끝에 가서 이 발음이 나기 때문에, 야위가 되고요. 또 길게 발음하면 원래 자기 발음이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들여서 발음을 하면은 야위야, 이렇게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뜻을 말씀 안 드렸는데, 참고로 드리자면은, 아질라흐는 일하다는 뜻이고, 베리흐는 잡다라는 뜻이 되고요. 또, 야와흐의 경우에는 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위야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갑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니면 갈게요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이 야와흐는 가다라는 뜻이고 벌써는 무엇 되다. 영어의 become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었다. 또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할 때 그 되었다입니다. 네, 그런 뜻이고요. 벌써의 어근은 벌입니다. 자, 그러면 벌은 이 어가 들어가 있어요. 남성 몸이 들어가 있고 어근이 일, 자음으로 끝났죠. 그러면은 어, 이 어가 붙은 경우에는요. 열을 넣어주는데 이 앞에 경음부 핫도그인 템득을 넣어줘서 벌리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것도 아까 그 발음 설명드렸을 때랑 마찬가지로 원래 경음부 자체에는 어떤 발음이 없지만 이 끝에 붙은 여가 이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벌리 이렇게 발음이 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길게 느려서 말할 경우 또는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 발음이 나겠죠. 그래서 벌리어 이렇게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경우였고요. 자, 세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예가 붙는 경우네요. 예는요, 그 단어 안에 여성 모음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어근이 모음으로 끝날 때 붙여주는 건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밑에 이렇게 여는 부호를 넣고 붙여주는 경우가 있고 또 바로 그냥 여는 부호 없이 바로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낙서를 많이 해가지고 한번 지울게요. 자, 그래서 예를 붙여주는 경우, 그 중에서 바로 붙여주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네흐라는 단어의 어근은 네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성 모음, 이 에가 들어가 있고 또 모음으로 끝났죠. 이 에로 또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예라는 어미를 바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가 됩니다. 그리고 길게 발음해주면은 네이어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흐의 뜻은 열다입니다. 문을 열다 할 때 그 오픈, 열리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단어는 히체흐라는 단어인데, 힘내다, 아니, 열심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체흐라는 단어의 어근은, 히체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앞에 네흐와 마찬가지로 즉 여성 모음이 들어갔고, 끝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여는 부호를 넣어주지 않고 바로 얘를 연결해서 히체이 또는 길게 발음하면은 히체이에 뭐 이렇게도 발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어떤 부호를 넣지 않고 붙여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 볼게요. 얘를 넣어주는 경우인데 앞에 요 여는 부호, 주얼니템 덱을 넣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여성 모음이 들어간 단어이고 그 어근이 자음으로 끝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예시 단어를 보시면 딤직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응원하다, 격려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딤직의 어근은요, 딤직까지 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성 모음 에가 들어가 있고 어근이 자음 지에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붙여주기는 한데 앞에 이 주니템드 여는 부호를 붙이고 나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댐지어 이렇게 발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단어 이디흐입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먹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디흐의 어근은 it인데 그 이에는 여성 모음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이는 중성 모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음 조화를 할 때는 이 중성 모음을 항상 여성 모음처럼 봐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앞에 감탄사 이런 거 붙였을 때 비쉬하고 이렇게 팀 뒤에다가 원래는 우 이렇게 네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에를 붙였잖아요. 네, 둘 다 BC에 아니면 팀에 이렇게 끝에 에를 붙여줬죠. 여기
중성 모음 이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런 경우처럼 그 모음 조화를 할 때는 중성 모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여성 모음처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디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근에 그러니까 중성 모음이 들어가 있지만 여성 모음으로 봐주시고 어근이 자음으로 끝났죠? 대로 끝났죠? 그래서 이 예를 붙이는데 바로 붙이고 앞에 여는 부호 주니템에 넣어서 이렇게 이디어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살펴봤는데 이 경음부호랑 여는부호 왜 넣어야 되는 걸까요? 네, 여기다 제가 설명에 넣어놨는데요. 왜 굳이 그 경음부호랑 여는부호를 붙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여기 보시면 이 부호들을 넣는 경우가 어근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예요. 그쵸? 자음으로 끝난 어근에 어미를 붙이면 어근과 어미가 한 덩어리로 합쳐져서 발음이 되어서 아예 다른 단어로 착각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발음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야와흐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죠. 만약에 야와흐에 이 기호, 그러니까 이 경음 부호를 넣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야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죠? 야व्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가요? 잘 생각이 안 나서 혹시나 제가 빠뜨렸을 경우를 생각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왜 야가 아니라 여가 붙었냐면은 그 남성 모음이 어일 경우에는 그 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 붙었습니다. 다른 남성 모음들은 다 야를 붙여주면 되는데 아까 들어간 경우만 네, 여를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벌더흐에 만약에 얘를 바로 붙여준다고 생각하면은 발음이 벌려가 되겠죠. 물론 제가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이렇게 여가 맨 끝에 오는 경우에는 그 이로 발음이 나곤 한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발음을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발음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모음 어근으로 끝난 경우에는 어차피 모음이 이렇게 있어서 그 발음이 구분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네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네이는 여기 모음 어근으로 끝났고 여기에 바로 이렇게 예를 붙여준 경우인데 네하고 이가 그냥 원래 이렇게 구분이 돼요. 왜냐면 모음끼리는 이렇게 섞여서 발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음의 경우에는 모음이랑 아주 이렇게 잘 섞인단 말이죠. 그래서 야에 바로 이렇게 야를 발음할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서 한 덩어리처럼 돼서 야비아 아니면 이거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벌리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순간적으로 발음을 할 때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다른 단어처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여가지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근과 어미 사이에 확실하게 이렇게 부호를 넣어줘서 이까지가 어근이고 이 뒤부터는 어미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좀 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음이랑 그 모음 어미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경우에는 그 한 덩어리로 돼서 아예 그냥 다른 단어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그 어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까지가 어근이고 여기서부터가 어미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줘서 발음을 할 때도 부호가 이렇게 한번 중간에 들어가 줌으로써 한 덩어리처럼 발음이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까지가 어근이고 여기서부터가 어미입니다. 또 이까지가 어근이고 여기서부터가 어미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확실히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할 때도 여기 부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주의를 하게 되겠죠. 여기 기호가 하나씩 들어가 있네.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아, 그 어근이랑 어미가 연결된 그런 형태라서 이렇게 부호가 들어갔구나. 그러면은 발음을 할 때도 우리가 이게 자음이랑 이 끝에 붙은 모음 어미를 한 덩어리처럼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어, 구분을 해주고 발음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주의를 하게 돼서 그 야비아 또는 벌디어가 아니라 야위, 벌리, 야위야, 벌디어 이렇게 발음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음부호 또는 연음부호를 넣어서 어근과 어미가 어,
합쳐진 그런 형태라는 걸 확실히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런 부호들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는 팔격 조사 또는 팔격 어미, 그 중에서도 여척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척격이라는 거는 제가 이때까지는 이 단어를 안 썼는데 그래도 그 문법 용어로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여척격이라는 것은 여는 우리가 이제 수여하다, 부여하다, 그러니까 준다고 할 때 쓰는 그 한자고요. 그 다음에 처는 이렇게 처소, 뭐 어떤 장소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뭐 은신처라든지요. 그런 장소를 표현할 때 쓰는 그 처입니다. 그래서 줄 때, 그리고 어떤 장소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조사 또는 어미가 되겠는데, 한국어로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동작 목표 지점을 표현하는 그런 조사 어미인데, 한국어로는 어디 어디에,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또 높임말로 표현하면 누구누구께, 네, 그거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 중에서는 여기 age out 이 단어에 붙었는데요. 엄마, 아빠, 깨가 되겠죠? 네, 에게 높임말을 썼으니까요. 거기다가 이건 뒤에 제기어미가 붙은 거죠. 앞서 본 그 제기어미입니다. 주어에, 그러니까 주어가 나였으니까 나의 엄마, 아빠 거기에다가 지금 중간에 깨가 붙어서 나의 엄마, 아빠께. 최종적으로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어미들이 이렇게 여러 개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미들의 그 각자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재규어미는 항상 제일 뒤에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규어미가 그 제일 뒤에 붙었고 그 중간에 이 팔격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고 제가 여기에는 깨로 써놓고 여기에는 르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겠는데 의역을 한 것이 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또 토슬라흐란 단어가 참 그러고 보니까 까다롭네요. 방금 그 1인칭 종결어미를 붙일 때도 좀 예외적인 그 경우로 나왔었는데 한국어로 표현을 할 때도 이 토슬라흐라는 단어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토슬라흐라는 단어는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로 이제 돕다라고 할 때는 누구를 그러니까 을을 붙여서 돕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한국어에서 돕다라는 단어는 이제 을과 이렇게 세트로 쓰이는 것처럼 몽골어에서도 이렇게 세트로 쓰이는 그 조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여척격태 또는 태입니다. 어, 그래서 이 대태는 이 자체로는 아까 위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자면은 엄마 아빠께 돕다 이렇게 되는데요. 한국어로 표현하면 어색하죠. 엄마 아빠께 도왔다 어색하죠. 그래서 제가 의역을 한 형태로 여기 옆에 표기를 한 겁니다. 엄마 아빠를 도왔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국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몽골어로 표현을 할 때도 그 대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을을에 해당하는 이렇게 뭐 익이라든지 뭐 게 이런 걸 붙여서 에지 아윅 도슬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한국 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헷갈렸었고 지금도 가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 을이라고 하다 보니까 몽골어로도 자꾸 그 을에 해당하는 이 목적격을 쓰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이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적격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여척격, 그러니까 대 또는 태를 쓰셔야 됩니다. 이 토슬라흐라는 단어 앞에는요. 자, 그래서 그 여기서 대나 태를 태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가 들어간 이유는 이 태를 붙이는 경우는 그 단어의 끝이 기 아니면 일, is로 끝난 경우에 태를 붙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out 라는 단어는 왜로 끝났죠. 그래서 이 태가 아닌 대를 붙여서 그 edge out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토슬라흐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그 앞에는 대나 태를 붙인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여척격 자체보다도 이 토슬라흐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법입니다. 바로 전미사 항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항에 사제곱이 붙었어요. 그러면 항, 행, 헝,
홍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그 모음 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미사고요. 전미사라는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금 우리가 본 건 어미였어요. 그렇죠? 그 어미는 그 서술어의 제일 끝에, 동사의 제일 끝에 붙어서 어떤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건데, 이 전미사라는 거는 어떤 단어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 그 먹다라는 이제 기본형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중간에 이제 이를 넣어서 먹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먹다랑 아예 또 다른 새로운 뜻이 되죠. 아니면 여기에 히를 넣어서 먹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뜻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또 부분을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를 전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전미사 항은요, 말하는 사람이 그 표현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친근한 감정을 나타내고 싶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귀여워한다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고 싶을 때 붙여주는 그런 전미사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냥 조그맣다라고 할 수 있는데 조그맣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그냥 조그맣다라고 할 때보다 좀 더 이렇게 친근하고 귀여운 느낌이 나죠. 조그맣다라고 하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더해주는 전미사고요. 어, 또 다른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형용사의 그 느낌을 강조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살펴볼게요. 근데 이 노래에 쓰인 기능은 첫 번째 기능, 즉 친근하고 귀여워하는 그런 느낌을 더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에서 한번 볼게요. 자, 시에다가 흥이 붙었습니다. 자, 여기 중성모음 이가 있죠? 자, 이거는 모음 좋아할 때는 여성모음으로 봐주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도 여성모음 중에서도 에, 에로 봐주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가 들어간 형태로 붙었죠. 그래서 원래는 칙치까지였는데 단어가 여기에 흥이 붙어서 칙치흥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 칙치라고 하면요, 새끼손가락 또는 새끼발가락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뜻인데 여기에 흥이 붙어서 한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뭐 이렇게 좀 그 귀여운 느낌을 더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손가락도 되고 발가락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이 가사를 번역할 때 손가락을 선택했습니다. 발가락이라고 해도 원래 이렇게 틀린 뜻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뭔가 이렇게 비유할 때 손가락에 많이 비유하지 발가락에는 잘 비유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그런 언어 습관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손가락으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호로입니다. 이 호로도 손가락 또는 발가락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손가락, 발가락 둘 다로 그냥 해석을 해서 뒀었고요. 자, 그래서 이 호로라는 단어로만 말해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항을 더해준 거죠. 자, 여기에 남성 모음 오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아가 들어간 형태로 모음 조화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호로항이라고 하면은 손가락, 발가락 뭐 이런 뜻으로 좀 더 이렇게 귀엽고 친근한 느낌을 더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엘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앞에 맨 첫 번째 나왔던 칙취와 마찬가지로 손가락, 발가락 둘 다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그 중에서도 엄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엄지 손가락도 되고 엄지 발가락도 되는데 제가 이 가사를 번역을 할 때는 손가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지 손가락으로 번역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그 여기에다가 어, 흥을 더해줘서 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귀엽고 친근한 느낌을 표현을 한 거죠. 네, 왜 이 에가 붙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에라는 여성 모음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조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에르히흐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친근하고 귀여워하는 느낌을 더해주는 첫 번째 기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 가사에서 쓰였던 기능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더 팁을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기능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그러니까 이 항흥, 헝흥, 이 붙은 단어가 형용사라면 그 형용사의 느낌을 강조해주는 건데, 자, 보시면 돌상이라는 단어가 원래의 단어였어요.
근데 여기에 항을 더 붙여준 거예요. 그럼 도사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따뜻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쓰인 거니까 따뜻한보다는 좀 더 꽤 따뜻한 이렇게 좀 더 강조해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지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조그맣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다가 흥을 붙여주면은 지직흥 더 조금만 이렇게 더 이렇게 조그맣다는 뜻이 더 강조해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근이 있어요. 버근은 짧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짧은 거에 또 흥을 더 붙여줬으니까 어, 더 이렇게 짜리몽땅한 꽤 짧은 이렇게 더 끝뜻을 강조해주는 그 뜻이 되겠고요. 듀얼송이라는 거는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그 흥을 더 붙여줬으니까 진짜 보드라운, 진짜 꽤 부드러운 이렇게 뜻을 강조해주는 그러니까 이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를 더 강조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 모음 조화에 따라서 네 가지 그 예시 단어를 넣어놨어요. 네, 여기는 아가 들어갔으니까 아랑 오가 들어갔으니까 어, 이 항이 붙었고 여기에는 이가 붙었으니까 힝이 붙었고 그러니까 에가 들어간 형태가 붙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가 들어갔으니까 헝이 붙었고 그다음 여기는 오가 들어갔으니까 홈이 붙었습니다. 드디어 이 조각조각들을 짜맞춰서 큰 그림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칙칭. 이거 우리가 지금 방금 본 부분이네요. 그 새끼손가락도 되고 발가락도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손가락을 택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에다가 이 친근하고 귀여워하는 느낌, 새끼손가락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번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해라고 하면요. 뭐뭐만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만큼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뜻이. 그 다음에 비쉬 아니에요. 에다가 에가 붙어서 아니에요. 이렇게 좀 더 강조해 준 거죠. 아니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새끼손가락만큼은 아니라고요. 즉 새끼손가락만큼 작지는 않다고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것도 그냥 우리 한국어 지식을 하나 또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구요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구요는 원래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고요가 맞는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요. 맞춤법상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어체를 쓸 때는 구요를 좀 더 많이 쓰고 구요가 좀 더 뭐랄까요. 귀엽고 친근한 느낌이 나서 제가 일부러 구요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치해, 귀에다가 제귀어미가 붙었죠. 귀는 긴데 누구의 귀? 이 주어, 즉 나의 귀인 거죠. 그리고 어로, 스스로, 오가이, 씻, 이렇게 원래 오가까지인데 씻다가 원래 뜻인데 여기에다가 그 1인칭 종결어미, 즉, 그 화자의 어떤 결심, 그러니까 할게요. 이런 뜻을 더해서 씻을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귀는 내가 스스로 씻을게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요. 앞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감탄사로 쓰인 거고 이거는 제귀어미로 쓰인 거다라고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한 번 더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어, 혹시나 이렇게 또 이것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친해나 어로 이것도 이렇게 뒤에 장모음이 붙었는데 이거는 이 단어 이 자체 이 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뒤에 뭐 이렇게 어미가 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단어 한 자체예요. 네.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하필이면 이렇게 그냥 얼굴을 씻는다고 하면 되지, 왜 귀를 씻는다고 하지? 몽골어에서는 이제 세수를 한다는 표현을 그 귀를 씻는다고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몽골어로도 얼굴을 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누르라는 단어인데요. 네, 누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씻는다고 하면은 누르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얼굴을 씻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 제귀어미를 붙여서 그리고 여성 모음이 붙었으니까 모음 조화에 에를 해줘서 누레 오가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치흐를 쓴 이유는 제가 추정해 보건데, 여기 첫머리 단어, 그 절에 있는 첫머리 단어가 최이기 때문에 이 첫머리 단어,
즉 두운을 맞춰주고 싶어서 이 치흐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몽골어에서는, 그러니까 몽골어 그 시 또는 몽골어 노래 가사는 항상 이렇게 두운을 맞춰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노래 가사를 보시다 보면은 갑자기 이 단어가 좀 뜬금없이 왜 나왔지? 라고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두운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무리수 느낌이 나더라도 이렇게 좀 억지로 끼워 맞춰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렇게 채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절도 채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치흐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팁, 그 몽골어 노래 가사나 시를 보실 때 이렇게 두운이 항상 있다는 거, 네, 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호로, 즉 손가락도 되고 발가락도 됩니다. 두 가지 뜻 다 되는데 제가 두 가지 다 살려서 여기서 번역을 했고요. 여기에 항이 붙어서 손가락, 발가락 뭔가 이렇게 좀 친근하고 귀여운 느낌을 더 더해줬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동료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귀여운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 단어는 네, 반복돼서 나오죠, 계속. 네, 그래서 친애는 이제 뭐 만큼 그리고 비시에는 아니에요 라는 뜻이죠. 아니라고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만큼 작지는 않다고요. 이렇게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곱차스에다가 제기어미가 붙어서 옷은 옷인데 나의 옷. 그래서 곱차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옷은 뭐로 스스로 오가에, 오가야, 씻을 거예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첫머리를 맞췄죠. 두운을 맞춰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또 계속 반복이죠? 자, 에르히까지는 원래 엄지손가락 발가락인데, 거기다 흥을 붙여서 친근 귀여워하는 느낌을 더했고, 그 다음에 친애는 만큼, 비시에 아니라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발가락만큼 작은 건 아니라고요.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ge 아우다 토슬리. age 아우, 엄마, 아빠까지인데, 여기에다가 그 대가 붙어서 여척격 대가 붙어서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높임말 써서 그 깨인데 원래 몽골어식으로는 깨가 되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그리고 뒤에 또 재귀어미가 한 번 더 붙어줬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인데 누구의 엄마 아빠냐면은 나의 그 주어의 엄마 아빠 나의 엄마 아빠를 그다음에 토슬라라는 단어에다가 여기 야, 어미, 그 1인칭 존결어미, 할게요. 라는 뜻을 가진 존결어미가 붙었고, 그 앞에 이제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경음부호가 붙어서 토슬리가 된 거죠. 도울게요. 이런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엄마 아빠를 도울 거예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후렴. 몽골어로는 다힐트라고 하는데요. 후렴 첫 소절을 보면은 그 팀 그래요에다가 강조하는 그런 감탄사를 넣어서 그냥 원래 팀만 하면은 그래요인데 에를 더 붙여서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호가 있죠. 이 호는 그 따로 이렇게 뭐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호입니다. 그냥 그 어떤 운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리듬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감탄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막 얼쑤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중간중간에 넣어주고 이렇게 뭐 하유 막 이런 것도 한 번씩 넣어주고 하잖아요. 노래 부를 때.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앵이 있죠. 앵은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뭔가 느낌이 바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라고? 뭐라고요? 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확인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 사전에 등록된 단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엥? 이렇게 하면은 어, 그렇죠? 네? 뭐라고요? 이렇게 재확인을 하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그렇지요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서 엥 했으니까 그런 게 맞지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지금 봤던 내용들이 이제 자기는 그렇게 조그만 완전 꼬꼬마는 아니니까 자기가 스스로 세수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옷도
옷도 빨래도 하고 또 이제 부모님을 돕기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긍정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묻는 그런 뉘앙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호랑 잉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호라는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끔 가다가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몽골에 계시다면요. 뭐, 이렇게 말을 할 때도 가끔씩 섞어서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래 정식 표현은 선인사항 유벤, 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소식 있어요, 뭐, 새로운 소식 있어요, 신난 소식 있어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그런 표현인데, 그 짧게 보통 그 친구끼리 부를 때는 유벤 이렇게 짧게 짧게 표현을 해요. 거기다가 뭐 호 이런 걸 붙여서 유벤호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호는 뭐 특별한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추임새처럼 넣어주는 그런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깜빡했었네요. 네, 이 앵이라는 단어 뭐 이렇게 감을 잡으셨을 것 같지만 혹시나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해서 적어봤는데요. 영어에 허 이런 느낌입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여기 That's why you came here, huh?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네가 여기 왔단 말이지. 그래서 네가 여기 왔다는 말이지. 이렇게 끝에 붙는 응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재확인을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 해서 한 번 더 적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진짜로 마지막 절입니다. 거이요, 거이요, 거이요.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입니다. 네, 원래 거의까지가 멋지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감탄사를 더 붙여가지고 진짜 멋지다라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그 조각조각 개별 문법을 보고 또 이렇게 큰 그림을 맞추는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문법들이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거이요, 거이요, 거이요. 네, 멋집니다. 여러분의 그 몽골어 배우는 열정을 응원하고 또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오늘 영상 보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라는 그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네,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료도 제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